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창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평판 조회를 진행을 할 때 조회처라고 하죠. 이제 나에 대해서 이 평판 조회를 진행하는 기업이 선정한 업체, 이제 평판 조회 업체와 이야기를 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사람. 그걸 이제 뭐 제가 예전에 서치펀 근무할 때 이제 조회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조회처. 어떤 사람을 이 조회처로 지정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평판 조회 하는 쪽에서 뭐 연차나 뭐에 대해서 기준을 주고 딱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2명, 3명, 4명.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많게는 5명까지도 있어요. 최소한 5명을 달라.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어차피 평판조회를 진행을 한다는 얘기는, 평판조회 같은 경우는 면접 전에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평판조회도 결국에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서류를 봤는데 괜찮고 실제로 면접을 봤는데 나쁘지 않아.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할지가 좀 고민이고 진짜 잘 될까? 이런 상황에서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허들은 다 이미 넘은 상황에서 평판조회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라면 이 누군가를 조회처를 해서 이 평판조회를 잘 마무리를 해야 이직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누구를 조회처로 선정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직급에 따라서 나눠서 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제 상사라면 이제 나랑 근무했을 때 나의 상사면 이제 부하 직원으로서 팀원으로서 얼마나 잘했는지 어필할 수가 있잖아요. 잘하면. 그죠? 그리고 만약에 후배를 주면 내가 이 후배를 어떤 식으로 잘 이끌었는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동기면 동기는 이제 뭐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내 성격이나 태도에 대해서 좀 뭐 팀장이나 이제 후배가 보는 것과는 조금 더 신뢰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동기가 좀 편하잖아요. 편하니까 이 사람이 이 친구는 성격이 이렇고 뭐 업무 태도 이렇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나눠서 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제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조회처를 이제 과연 내가 이 평판조회를 잘 넘겨야 되는데 그럼 조회처를 누구로 해야 되냐, 이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죠. 과연 어떤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조회처로 선택을 해야 내가 원하는 평판조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죠. 일단은 첫 번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마다 이렇게 좀 말을 잘하는 사람, 뭐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끊이지 않게 이렇게 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좀 언변이 있는 사람. 첫 번째는 기왕이면 좀 이렇게 언변이 있는 분을 조회처로 선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과묵하고 이제 신중하신 분 같으면 이 평판조회를 진행하는 입장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소개팅을 나가서 이 사람과 나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저 사람이 답변을 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이끌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내가 이거 오늘 뭐 장소 어떠세요? 그럼 저는 원래 이런 장소는 좋아하는데 이런 장소도 좋지만 뭐 저런 장소도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가본 데가 있는데 거기도 여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상대방도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쉬운데, 이게 단답형으로 끊어지는 그런 성격의 스타일, 커뮤니케이션을 스타일을 그런 식으로 가지신 분을 조회처로 하게 되면 이제 평판조회를 하는 사람 입장이 조금 힘들어지겠죠. 물론 평판조회를 하는 사람을 배려를 무조건 해라, 뭐 이거는 아니지만 어찌 됐건 나에 대한 평판조회에 대한 내용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좀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는 좀 기본적인 이제 언어 구사 능력, 말 구사 능력이 좀 있는 분을 조회처로 선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묵하고 신중하고 진국인국, 다 좋은데 일단 평판 조회를 할 때는 조금 이제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조금 가벼운데 저 사람은 조금 가벼운데 그렇지만 말은 되게 좀 논리적으로 잘해. 그러면 그 사람이 평판 조회 조회처로는 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회사를 한 군데밖에 안 다녔다. 근데 난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이거 뭐 내 평판이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지금 재직 회사에 있는 사람을 평판조회 대상자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좀 개인적으로 알고 비밀을 지켜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신 분, 퇴사한 분, 이제 그런 분을 조회처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회처는 이제 만약에 그 조회처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는 안 할 거다라는 전제가 들어가면 기왕이면은 상사, 내 위에 있던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제 나를 뽑을 사람들도 이제 채용 기업의 내 보스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보스는 그 보스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 나를 이제 팀원이나 부하 직원으로 이제 놓고 일을 할 사람들이니까 같은 눈높이에 있는 그 평판 조회가 훨씬 읽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좀 와닿고. 생각해보면 이제 팀장인데 뭐 밑에 팀원이 우리 선배는 이렇게 저렇게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팀장 레벨에서 이 팀원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 팀에 기여를 했고 팀이 잘 굴러갈 수 있게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희생도 하고 이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내가 실질적으로 일을 잘 했어야 팀장급하고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조회처로 삼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 여러 가지 인성적인 측면이나 이제 정성적인 측면까지 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팀에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뭐 같은 팀에 있는 사람은 좀 그렇다. 뭐 경험도 없고 좀 조회처로 하기는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좀 같이 오래 했던 사람이나 특히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 제일 내가 그 경력기술서에 되게 중요하고 성과가 있다라고 쓴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사람이면 좋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조회처로서의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랑 이제 유관부서라고 하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구매팀에 있었으니까 마케팅, 이제 연구소, 이제 생산, 공장, 뭐 요렇게 세 부문이 있으면 그 중에서도 이제 저랑 좀 소위 말해서 코드가 좀 맞고 일을 좀 같이 하고 성과가 좀 냈던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회처를 이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좀 언변도 있고 나랑 좀 친하고 가능하면 상사로 하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선정을 하고 나면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민망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민망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내가 이제 어디에 지원을 해서 이제 평판 조회를 할 건데 좀 잘 부탁한다. 좀 이런저런 강점을 잘 얘기해주고 뭐 태도나 이런 것도 좀 좋게 이야기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근태나 성실성, 뭐 책임감 뭐 이런 걸 어필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어필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어떻습니까? 그걸 해주는 것도 결국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대인관계를 잘 맺어놨고 내가 평판이 나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냥
하고 싶은 말씀, 좀 평판교회 내용이, 평판교회 보고서에서 나에 대한 이제 좀 내용으로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그냥 어떤 식으로 얘기해 달라고 그냥 편하게